안녕하세요, 조다비입니다. 오늘은 이종 소형 면허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저 삼수했습니다. 삼수. 2번 떨어졌어요. 진짜 한 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일단은 3월 24일에 한번 보고 3월 31일에 한번 보고 4월 7일에 한번 봤습니다. 3월 24일에 첫 시험일 때 저는 일단은 사설 교육장에 갔어요. 바이크가 아니죠. 바이크지. 바이크는 맞는데 나비 스쿠터를 2년 동안 탔어요. 2년 매일. 거의 매일이죠. 평일 매일이죠. 출퇴근으로 한 2년 동안 계속 탔어요. 겨울에도 타고 여름에도 타고. 작년에는 더군다나 이제 전국 투어 한 6박 7일 5박 6일 걸렸나? 재밌었죠. 그것 때문에 전국 투어를 다녀온 그 여행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스쿠터였지만 너무 재밌게 다녀서 기변을 하게 됩니다. 제가 3월 24일에 첫 시험인데 그 전에 3월 18일인가? 그러니까 3월 중순쯤에 로얄 엔필드의 히말라얀이라고 400cc에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그냥 바로 운전면허 2종 소형 면허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4일 날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기 전에 저는 매뉴얼 경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매뉴얼 경험도 없었고 그 배기량 큰 것도 타본 적도 없고요. 그냥 나비 110이 유일한 경험이죠. 그래서 일단은 매뉴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설을 알아봅니다. 사설 교육장을 알아봐서 제가 3월 24일 날 시험 보기 전에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그래서 이제 4시간짜리 사설 교육을 받습니다. 저는 시험을 서부 면허 시험장에서 봤거든요. 예, 월드컵 경기장 그 근처에 있더라고요. 근데 사설 교육장도 그 근처에 있는 걸로 시험 당일날 한 10시쯤에 이제 가서 이제 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 느낌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미라주에 딱 앉았는데 이 무게감이 너무 저한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크기는 잘 모르겠어요. 크기는 잘 모르겠는데 그 묵직함, 앉았을 때 그 묵직함하고 그 핸들의 묵직함, 핸들이 내 맘대로 안 꺾이더라고요. 꺾이지가 않고 무거웠어요. 다 무거웠어요. 그냥 오로지 다 무겁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 2시간 처음에는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뭐 클러치도 몇 번 이렇게 당겨 보기도 하고, 기어는 뭐 바꿀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다 1단으로 그냥 다녔기 때문에 기어 바꿀 일은 없었고, 그냥 브레이크 잡기 위해서 클러치 잡고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반클러치로 처음에 출발하고, 처음에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하죠. 1단으로 클러치 놓은 상태, 그리고 엑셀은 당기지 않은 상태, 그 상태로 그 창고 안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팔자도 그렸다, 원을 그렸다, 굴절, 그 밑에 이제 굴절 비슷하게 코스가 그려져 있거든요. 자, 거기에 맞춰서 창고 안을 돕니다. 계속. 그렇지만 뭐 내 맘대로 안 되죠. 몸도 그렇고 원래 타던 바이크도 아닌가. 이게 크기가 여기서 나는 건가? 나비가 유독 작아가지고 그런 몸을 비튼다 뭐 그런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굴절이 이렇게 꺾을 때, 완전히 핸들을 꺾을 때 발을 내딛고 꺾으니까, 발을 안 내딛고 꺾는 경우가 없잖아요. 뭐 커브길을 돌아도 뭐 그렇고 그렇게 꺾을 일이 없는데, 그건 시험이니까 익숙하지 않죠.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스쿠터를 타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름 몸에 뱄었나 봐요. 그 습관이.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미라주 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 묵직함?
균형도 완전 다르고 균형 감각도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막 도는데 잘 안 되죠. 2시간 타고 이제 점심은 그냥 대충 삼각김밥 대충 먹고 1시까지 잠깐 쉬었다가 1시부터 이제 3시까지 또 탑니다. 계속 또 똑같이 그렇게 탔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잘 온몸이 쑤셨어요. 온몸이 그걸 하는데 막 어깨에 힘들어하고 핸들 무거우니까 막 팔로 힘으로 이제 막 돌리고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타니까 마지막에는 조금 이제 익숙해지긴 했었어요. 이제 한 3시쯤 됐으니까 이제 시험 보러 나비 타고 거기 갔었는데 이제 나비 타고 다시 이제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갔죠. 한 10분 정도 걸렸거든요. 10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어찌됐든 이제 미라주를 한 4시간 정도 탔으니까 4시간 정도 타다가 한 10분 정도 이제 서부 면허 시험장으로 가는 가는 동안 나비를 탔는데 나비가 장난감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 가벼웠어. 나도 모르게 막 엑셀 땡기고 뭐 속도 내고 그래도 전혀 무섭지 않더라고요. 장난감 같다라는 표현이 가볍게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3시 10분쯤 그 서부면허 시험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본 건물에 들어가서 인터넷 예약을 했거든요. 인터넷 예약 코너가 따로 있어. 거기서 이제 응시서를 다시 받아서 이제 시험장으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입장을 했는데 제가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3시 20분 시험인데 3시 10분쯤에 도착해가지고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이고 이게 또 처음에 시험장 딱 들어가면 앞에 감독하시는 분들이 이제 설명해 줍니다. 뭐 영상 일단은 한 5분짜리 영상 잠깐 보고요. 이름이 호명이 되면 이제 앞에 나가서 이제 줄 서서 5명씩 시험을 보거든요. 5명이 한 그룹이 되는데 첫 그룹에 2번째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아직 뭐라 그래야 되나 진정이 안 된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도 이제 뭐 한 중간쯤 되면 다른 사람들 이제 어떻게 시험 보는지 좀 보고 참고할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이 한 2번째로 바로 봅니다. 시험을 보호대 착용하고 헬멧 착용하고 2번째니까 줄 서 있었죠.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떨어집니다. 코스 진입을 못합니다. 시동을 꺼뜨려가지고 처음에 손을 들고 출발합니다 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출발합니다 이후에 20초 안에 코스를 진입을 해야 돼요. 20초 안에 코스를 진입하지 못하면 실격이 됩니다. 탈락입니다. 근데 제 앞사람이 진입을 못해서 실격을 합니다. 바로 저는 진정도 안 된 상태인데 제 앞사람이 바로 탈락이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제 다 앉았죠. 출발하기 전에 막 해도 시동 꺼도 되고 이제 시동 꺼도 되거든요. 준비 단계가 제가 손을 들기 전까지는 뭐 시동 꺼도 되고 땅바닥에 대도 되고 뭐 엑셀 당겨봐도 이제 사고만 안 내면 됩니다. 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해보고 이제 손을 쫙 듭니다. 중앙 통제실에서 이제 뭐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출발하세요. 출발은 되게 좀 순조로웠어요. 방클러치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방클러치를 딱 잡고 발로 살살살 구릅니다. 그러면은 돼요. 그러면은 출발할 때 시동을 꺼먹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클러치를 손 들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방클러치 이게 여기가 방클러치구나 라고 손 들기 전에 그때는 이제 시동을 꺼먹어도 되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가는 방클러치 상태를 확인한 후에 손을 드셔야 돼요.
그 정도는 확인하셔도 되니까. 손을 들면 출발합니다 이럽니다. 이제 그때 반클러치를 잡고 발로 살살살 한 두세 걸음 구른 다음에 클러치를 딱 놓고 코스에 진입을 하게 되죠. 근데 저는 4시간 동안 그 몸에 익히려고만 했지 어디서 핸들을 꺾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 부분을 그 바이크를 내 몸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막 그런 연습만 했었던 것 같아요. 참 바보같이 언제 꺾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데 그거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감으로 꺾으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제가 핸들을 좀 늦게 꺾어서 앞바퀴가 그 굴절을 넘어가게 됩니다. 앞바퀴가 첫 굴절 때 그래서 다시 들어오고 이제 두 번째 굴절 코스 때 또 앞바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멘붕이죠. 현타 옵니다. 현타. 탈락 결정이 한 10초면 나오거든요. 출발합니다. 띠 탈선입니다. 탈락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되게 현타 옵니다. 현타. 집에 오면 되게 현타 와요. 첫 번째 시험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급하게 시험을 보기도 했고 너무 정신도 없었고 그냥 멍한 상태 집에 와가지고 그 다음 주 3월 24일에 시험을 보는데 3월 31일에 다시 예약을 합니다. 일주일 후에.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이때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바보같이. 첫 시험 보기 전에 영상들을 좀 찾아보고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찾아보질 않았어요. 이제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떨어지고 나서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서 어디서 틀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이렇게 잘 유심히 찾아봤죠. 그리고 주말에 나비로 이제 연습을 합니다. 비슷한 굴절을 그리지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려놓고 그냥 몸으로 익히기 위해서 나비로 그래도 한 3시간 정도 또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3월 31일에 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그래도 막 긴장되진 않았어요. 첫 시험 때는 뭐 아무 생각이 없었다 치지만 두 번째 시험은 그래도 좀 여유가 좀 있었죠. 바이크 상태가 되게 좋았어요. 저 사설 교육장에서 탔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되게 부드러웠어요. 클러치도 그렇고 브레이크는 저는 안 잡았거든요. 브레이크를 안 잡아서 잘 모르겠고 클러치를 놓고 진행되는 그 느낌은 되게 부드러웠어요. 클러치도 그렇고. 두 번째 시험을 봅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보는데 운이 좋게도 첫 번째 시험에 봤던 그 바이크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에 탔던 그 바이크를 타게 됩니다. 느낌은 똑같았었지만 여기서도 탈락을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는 너무 빨리 틀었어요. 제가 핸들을 너무 빨리 틀어가지고 이제 뒷바퀴 탈선으로 한번 나오고 두 번째 굴절에서 그 뒷바퀴 탈선 탈락입니다. 이거 멘붕이에요. 멘붕. 탈락하면 너무 빨리 현타 오죠. 현타.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기다림에 비해서 너무 빨리 떨어집니다. 또 떨어졌구나. 나비로 연습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떨어지자마자 그냥 집에 와서 다음 시험일에 그 예약을 바로 또 잡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보더라고요. 떨어지고 3일 경과 후 재시험이 가능하니까 제가 화요일날 시험을 봐서 월요일날 봤으면은 뭐 금요일날 또 볼 수 있었겠지만 제가 화요일날 봤거든요. 화요일날 보니까 그 다음 주 또 월요일은 예약이 또 꽉 차 있었고 그래서 다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봐서 나비로 연습하는 건 소용이 없구나. 나비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주말에 4월 4일에 그러니까 시험을 두 번 보고 4월 4일이면 저는 붙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4월 4일 날 받기로 하고 이제 했는데 2번 떨어졌죠. 그래서 주말이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히말라야는 탁송을 받습니다. 원래는 가서 받으려고 그랬는데 운전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2종 소형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탁송을 받습니다. 이때. 그래서 주말에 이제 공터에 가서 연습을 했습니다. 한 6시간? 6시간 정도 또 탔어요. 이것도 역시 느낌은 다르죠. 그렇지만은 그 무게감, 묵직함은 비슷하더라고요. 역시나 나비 타다가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 묵직함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힘들고 지금 이제 출퇴근으로 히말라야를 타고 다니는데 어제부터는 좀 이게 그 매뉴얼에 익숙해져 가지고 탈만한데 한 보름 정도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히말라야으로 이제 연습을 합니다. 뭐 물론 굴절 연습만 하죠. 그 무게가 좀 몸에 익힐 수 있게 그냥 계속 움직였어요. 그냥 굴절 동그라미도 그렸다가 팔자도 그렸다가 굴절로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근데 이때는 또 영상도 좀 자주 봤죠. 어디서 꺾어야 되는지. 이종 소형 면허 시험 치렀던 이전 사람 유튜버들이나 뭐 이제 올라온 영상들 좀 많이 찾아봤죠. 그래서 그 영상들 중에 보면은 이제 어디서 꺾어라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했죠. 그러니까 꺾을 때 굴절이 시작하는 그 부분에 꺾으면 되더라고요. 딱 그 굴절 시작하는 부분, 그 부분을 보면서 핸들을 살살 꺾어서 들어가면 된다. 영상엔 그렇게 잘 나오죠. 일단은 그거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로 하고 연습할 때도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핸들 꺾으면서 몸도 비틀고 주말 동안 연습하고 3차 시험을 봅니다. 이때는 아주 기분 좋게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처음에 탈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래서 탈선을 한번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굴절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정신 차려 보니까 굴절을 통과한 상태였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굴절을 통과한 상태였어요. 제가 그때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이제 S자 돌고 직선 코스 돌고 그 다음에 장애물 여유롭게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합격입니다 라고 이제 방송 멘트가 나오는데 와 기분 너무 좋았어요. 그때 2번 떨어지고 붙으니까 더 좋았나? 뭐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짜릿하더라고요. 3수 만에 합격하게 됩니다. 3차 시험 때 바이크가 다른 바이크였어요. 1, 2차 때 봤던 바이크가 아니고 3차 때는 다른 바이크였어요. 그 서부면허 시험장에는 바이크가 2대가 있거든요. 다른 시험장은 잘 모르겠는데 서부면허 시험장은 바이크 2대로 시험을 다 치릅니다. 1, 2차 때 탔던 바이크가 아니고 다른 바이크였는데 이게 상태가 좀 더 안 좋더라고요. 그 앞에 클러치를 놓고 이제 놓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데 좀 떨림이 있어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퉁퉁퉁퉁 거린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이게 퉁퉁 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 1, 2차 때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스무스하게 잘 갔던 바이크인데 짧아서 몰랐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안 좋았어요. 아무튼 3차 때 봤던 바이크가 좀 더 상태가 안 좋았어요. 꿀렁이는 게 진행 중에 꿀렁이는 게 있어요. 이게 꿀렁이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시험 전략이 뭐였냐면 클러치랑 브레이크를 전혀 안 썼어요. 처음에 출발하고 나서 클러치도 한 번도 안 잡았고 브레이크도 한 번도 안 잡았어요.
그냥 그 상태, 클러치를 처음에 반클러치로 해서 이제 앞으로 가고 완전 굴절 코스 들어가기 전에 클러치를 다 놓은 상태, 그 속도로만 그냥 계속 다 움직였어요. 근데 제가 왜 이랬냐면 제가 클러치 조작도 익숙치 않은데 그냥 어설프게 클러치를 조작한다거나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더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시동을 꺼먹을 수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바이크인데. 제가 히말라얀으로 지금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출퇴근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직도 시동을 꺼먹고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타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동을 꺼먹고 있는데, 처음 타는 그 바이크인데, 시험용 바이크인데 그냥 어설프게 클러치를 잡았다 떼고 브레이크를 잡았다 떼면 더 시동을 많이 끌 것 같아서 그냥 그 클러치랑 브레이크는 잡을 생각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냥 엑셀, 그러니까 직선 코스에서 직선 코스 초입 부분까지만 엑셀만 살짝만 당겨주면 직선 코스 끝에쯤 도달하게 되면 속도가 다 죽어 있어요. 그냥 클러치 놓은 상태 그 속도로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빠져나가고 굴절 코스도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강사님이 그 직선 코스 들어가기 전에 멈췄다가 이제 제대로 그 바이크를 일직선으로 놓고 진행해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다른 시험 보는 사람들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코스와 코스 사이에서는 발을 내려도 되거든요. 멈춰도 되고. 그 상태로 이제 제대로 잡고 들어갔는데, 서부면허 시험장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코스하고 코스랑 연결시켜주는 그 부분이 되게 널찍하고 길이도 좀 적당히 있어서 굳이 멈출 필요까지는 없더라고요. 스무스하게 그냥 길 따라간다?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도 되더라고요. 서부면허 시험장은. 그래서 저는 그 직선 코스 때 멈추지도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엑셀만 그냥 살짝, 코스 들어가기 전까지 엑셀을 그냥 살짝 당겨줬어요. 속도만 좀 낼 수 있게. 직선 코스는 그 상태로 통과를 했죠. 솔직히 굴절 끝나고 정신 차렸을 때, 그때부터는 그냥 진짜 쉬웠어요. 정말 쉬웠어요. 길 따라 핸들을 틀면 된다, 이 느낌으로 가니까 되게 쉬웠어요. 이게 뭐라고. 완전히 통과하고 나면 기분 정말 좋습니다. 이상 시험 전략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갔어요. 일단 사용하고 브레이크 사용하지 않고 클러치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떨어지는 분들 보면은 이제 처음에 시동, 그러니까 처음 굴절 코스 진입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한 5명 중에 1명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반클러치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클러치를 서서히 뗀다, 이 느낌이 힘들더라고요. 클러치를 서서히 떼야 된다라는 느낌. 그리고 진행 중에 떼야 되는데 그냥 서서히만 떼는 게 아니고 바이크가 진행 중일 때 떼야 돼요. 완벽하게 떼려면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감찾기가 좀 힘들죠. 그 부분이. 처음에 코스 진입도 못하고 탈락하시는 분들이 한 7명 중에 1명? 5명이 1명은 아니고 한 7명이 1명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부분 굴절에서 떨어지고, 다른 코스에서 떨어지는 거 딱 1명 봤어요. 직선 코스. 거기서 1명 딱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떨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굴절, 아니면은 처음에 코스 진입 못해서, 굴절 코스 진입 못해서 이제 떨어지는. 그리고 역시나 이제 뭐 굴절 지나가면은 대부분 붙습니다. 되게 불안한 사람들도 굴절 코스만 통과되면은 그냥 붙더라고요. 합격하고 나서는 뭐 기분 좋죠. 웃으면서 드디어 내가 땄구나, 합격했구나, 이제 마음 놓고 이제 히말라야 탈 수 있구나, 이 생각을 가득 차가지고 서류 응시서 찾아갖고 이제
면허증 받아오면 됩니다.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몰랐는데 그 면허증이 바뀌었더라고요. 기본은 8,000원인데 2,000원 더 주면 10,000원에 그 영문 면허증이라고 하나? 국제 면허증으로 갈 수 있더라고요. 저는 영문으로 했습니다. 이게 좀 더 멋있어요, 영문이. 뭐 쓸 일은 외국 가서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멋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2,000원 더 주고 영문 면허증으로 발급받으세요. 있어 보입니다, 영문 면허증. 이종 소형 면허 시험 치르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 텐데 합격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이상입니다.